정수호 박사님의 상태 명리 8번째 시간. 오사주팔자는 다시 신체 부위와 대응한다. 연주는 두부, 월주는 흉부, 일주는 요복부, 시주는 요복부 아래로 각 부위를 대표한다. 질병 예측의 경우 오행생극 외에 다시 사주의 신체 위치를 대응 관계를 결합하여 추론하면 많은 질병을 추론할 수 있으며 아주 쉽게 일주가 얻을 병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금이 월주에서 극을 당하면 대개 폐부에 병이 생긴다. 이유는 신금은 폐이며 월주는 흉부를 대표하니 폐는 바로 흉부에 있으며 폐병을 판단해도 백무일실하다. 예를 들면 간목이 연간에서 극을 당하면 그것은 머리 부위에 병상이 있다고 추론한다. 간목은 담, 사지, 모발, 신경 등을 대표하는데 왜 기타 부위에 질병이 있다고 추론하지 않는가? 그것은 주요하게 위치의 대응관계를 결합하여 추론하기 때문이다. 간목은 연주에서 극을 당하니 연주는 바로 머리 부위를 대표하고 간목 역시 머리를 대표하므로 머리 부위에 병이 있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간목이 연주에 극을 당하지 않는다면 머리 부위에 병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체 대응 위치를 안다면 우리가 질병의 종류와 질병의 성질을 구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어떤 팔자는 펼치자마자 한눈에 일주 신체의 어느 기관에 병이 있다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병, 극당하는 것과 퇴황한 것은 모두 포함 오행의 위치와 결합하여 확정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사주로 질병을 보는 중요한 비결이다. 사주팔자 중 천간오행 체표 외부 기관을 보고 지지로 체내 내장 기관을 본다. 이것은 간지 내외의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천간이 극을 당하면 대개 체표에 병재가 있고 지지에서 극을 당한다면 대개 신체 내부 기관에 병재가 있다. 또한 천간은 상, 지지는 하의 각도를 논한다면 천간의 병은 인체의 상부의 병이고 지지병은 인체 하부의 병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좌우 각도로 본다면 연지와 시지로 사람의 양쪽 다리의 병을 추론할 경우 연지는 왼쪽 다리, 시지는 오른쪽 다리의 병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 영달하게 응용한다면 사주를 공부하는 데 사주의 변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명리 해석은 여러 각도로서 그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주 궁이는 명주 신체의 다른 부위를 나타낸다. 연주는 머리, 왼쪽 다리, 월주는 흉부, 일지는 요복부, 시주는 다리, 오른쪽 다리. 사주 궁리는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을 대표한다. 연주는 신발, 지팡이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 월주는 가업, 회사, 관성이 월주에 있으면 곧 명주의 직장을 대표한다. 학업. 그리고 일주는 대표는 집이고 침실, 개인재산. 시주, 차, 문, 의복, 모자, 안경, 화장품, 외출에 쓰이는 비용 등 문호상의 물건. 예를 들면 외출 시 사용하는 차는 바로 시주에서 봐야 하는데 이것이 시주가 문호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사주팔자 중 천간은 바깥으로 사람의 표상, 겉을 대표한다. 외부의 특징이나 성격 등으로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 외부에 드러난 특징을 나타낸다. 지지는 안으로 사람의 내재성의 물건을 대표한다. 예를 들면 내심 세계와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종종 사람들이 비교적 숨기고 있는 사상이나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명국 중 정인이 천간에 있어 손상함이 없다면 기쁘지만 지지에 있는 녹이 오히려 천괴를 당하면 정인은 사람의 심상을 대표하니 이 사람의 심성은 좋지 않다고 설명한다. 표면적으로 좋은 사람이나 실제 안으로는 어떠한 나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한다. 만일 팔자로 풍수를 본다면 천간은 후면, 지지는 전면을 본다. 연월주는 좌, 일주는 중심 부분, 시주는 우를 나타낸다. 연간은 먼 곳의 좌후방, 연지는 먼 곳의 좌전방, 월간은 근처의 좌후방, 월지는 근처의 좌전방, 일간은 정후방, 일지는 전전방, 시간은 우후방, 시지는 우전방으로 보면 된다. 다른 하나는 십신으로 상하고절을 논한다. 관살 인성은 상, 혹, 후를, 식상재성은 하 혹은 전을 보아 추론하면 된다. 궁의의 기륭, 일반적으로 말하면 연주에 길신이 있고 등령하였다면 출생 집안의 환경이 비교적 좋고 조상대에 명화가 있다고 본다. 만약 월주가 충국을 당한다면 조상대의 파산, 폐락, 변화의 타격이다. 일시가 비교적 멀고 충국이 무력하다면 일반적으로 불길하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그 영향의 크기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개 명주 출생 전의 정보이며 여기서 말하는 길신이란 명국의 희기를 말하는 것으로 명국 중 필요로 하는 글자이다. 길신이 월주에서 등력하면 명주 자기가 어른의 음덕을 받으니 아버지 때의 유산이나 가업을 받는 것을 말한다. 만일 연주 혹은 일주의 충국이 있으면 고향을 떠나거나 살거나 육친의 인연이 얕거나 혹은 형제 수족 등과 불화 등의 정보를 내포한다. 길신이 일지에 있으면 일지는 배우자의 궁이므로 명주의 처는 현숙하고 남편은 귀하면 중년에 가업을 크게 떨치고 발전한다. 이러한 명국의 사람은 배우자의 도움을 얻고 혼인은 일반적으로 모두 행복하여 좋다. 나아가 다른 지지에서 충국 혹은 합파를 당하는 것을 꺼리는데 충국인 합파를 당하면 좋아도 오래가지 못하거나 혹은 혼인상 중도의 버림을 받아 이혼하거나 이별의 연속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길신이 시주에 있으면 자식과 자손의 재주가 출중하여 자기에게 효도한다.
만일 충국을 당한다면 좋은 것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와 멀리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시주가 길하다면 자식이 기하다면 자식이 불효하고 흉하고 존경하지 않으며 늙어서 처량하다.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길신이 자리하는 궁이가 타주의 귀신으로부터 충국을 당하는데 그 귀신이 다시 다른 신에게 제재당한다면 그 귀신 역시 기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명국에 분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세히 살펴서 인식하여야지 가볍게 결론짓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신살의 기륭. 신살은 명리학계에서 통일적 관점으로 취하지 않고 부동적 관점으로 취하고 있다. 명리학의 명저, 적천수, 자평진전은 일반적으로 오행을 대표하는 학파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논명을 오행생극을 그 근본으로 하며 신살은 중요하지 않는다. 특히 명리학전의 저자 진수함 선생은 신살의 허망함과 불용을 말씀하시고 일반적 논명시 하나의 신살도 불용하였다. 그러나 명리학이 실제 응용면에서 만일 순수한 오행만을 가지고 논명할 경우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신살을 응용하면 쉽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 명리학파 중 신살을 중요시하는 학파는 각각 그 응용하는 신살의 종류와 응용 방법론은 모두 일치하지 않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나 단지 그 신살의 응용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선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명리학의 명저인 자강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은 명리 초학자들에게 신살의 응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신살 방면의 좋은 교재라고 생각된다. 또한 대개의 일반적 전통 오행 논명파라 할지라도 오행의 생극제와 이론 이외에 몇몇 신살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논명의 참고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논명시 당연히 오행생극제가 주가 되어야 하고 신살은 보조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명에서 필자는 사람의 부기 빈처는 모두 오행의 생극제어로 되는 것이지 신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통계 경험하였다. 즉 명중 길신이 부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명중 흉신이 빈천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의외적인 문제에서 신살이 그 답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접하였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신살을 보조적으로 응용하자는 편에 서 있다. 국내 어느 명학가는 신살이 모두 필요 없다는 신살 불용설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 논명의 간법 중에 신살을 채용하는 이중잣대를 제시하는 명학가도 있다. 그런 이중적 잣대를 쓸 바에는 차라리 필자의 보조적 신살 채용 방법이 더욱 떳떳하지 않나 생각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신살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나 여기선 비교적 그 응용도가 빈번한 것들을 위주로 소개한다. 먼저 길신부터 차례로 소개하고 흉신을 뒤이어 소개하겠다. 1절 길신. 일간 간무경의 귀인은 충미이고 을기의 귀인은 자신이며 병정의 귀인은 해유고 신의 길신은 오인이며 임계의 길신은 사묘이다. 귀인이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일컫는데 명중에 귀인을 만나면 흉함이 기람으로 변화한다. 즉 귀인은
길신을 의미하고 길신이란 길한 것을 나타내니 흉암을 만나면 흉암을 감소시키고 길함을 만나면 더욱 길하게 된다. 만일 귀인이 사주의 희용에 속하는 간지라면 그 작용력은 길함이 더욱 크다 하고, 반대로 기신의 간지상에 있다면 귀인은 그 흉함을 반감하는 능력이 있다. 귀인이란 때로는 권력이나 혹은 재물상의 도움을 말하는데, 이는 관직을 얻거나 혹은 고관의 도움이 있거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명중에 귀인을 만나면 직장을 얻거나 혹은 재벌과 같이 돈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명국에 귀인이 있으면 수시로 타인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때의 모든 사람이 고관이거나 혹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도 포함한 의미이다. 팔자 명국이 오행과 배합하여 무귀명이라면 이러한 명국의 천을기인은 그 귀함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운이나 유년에서 귀인을 만나면, 예를 들어 일간이 간목이고 대운지지가 축미토나 혹은 유년지기가 축미토인 경우, 이는 행운상의 귀인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대운이나 이러한 유년에서 타인의 도움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면상으로 아주 이루기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종종 타인의 도움으로 쉽게 일이 풀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와, 어떤 돌발 사건의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해진 경우에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가 좋게 해결됨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운이나 유년이 본인에게 불리할 경우, 즉 운기의 흐름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이 있다고는 하나 그 결과가 반드시 좋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귀인이 근본적으로 기신의 운을 희신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의 사주가 원래 좋지 못한 명이라면, 즉 비천한 사주일 경우 귀인의 길신이 있다 하더라도 비천한 명을 부귀한 명으로 바꿀 수는 없다. 여명에 만일 천을기인이 2개 혹은 2개 이상이 있다면 이것은 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음란한 것으로 보며, 대개 사국계나 유흥계의 사람으로 정조관념이 결핍된 명으로 주위에 남자가 많고 또는 수시로 남자와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겠다. 고서에 귀인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 명이라고 하고, 2개가 있다면 마음이 안정치 못한 사람이며, 3개가 된다면 창부명이라 하였다. 만일 노인이 대운이나 유년에서 귀인을 본다면, 혹은 대운, 유년 모두 귀인년운일 경우, 이는 사망의 조짐으로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 일귀껴, 정유, 정해, 계사, 계묘, 일주생은 일지가 귀인이다. 일지는 배우자 궁이니 배우자가 자신의 귀인이 되는 이치인데, 남명은 아름다운 여자를 얻고 철을 얻고, 여자는 귀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며 남편의 덕이 크다 한다. 일지가 귀인인 자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 많고 사람이 겸허하고 인덕이 있으나, 만일 일지가 형충파에 당한다면 이는 기람 가운데 흉함이 있음을 말하니 아름다운 형상이라고 말은 못한다. 또한 정의 계사 일주는 낮의 출생을 기뻐하고, 정유 계묘 일주는 밤에 출생하여야 그 귀함이 크다. 1977년생의 여자로 일간 계수가 사화를 보니 천을귀인인데, 팔자 지지가 모두 귀인이다.
여명사주에 귀인이 많으며 음란하여 창부다하였는데 본인이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957년 남명의 제다시냐. 일간 정화가 시간 정적이 임수와 정임합으로 정임한목하려고 하나 유금이 일생 공망하고 허망하다. 일간 정화가 유금을 보니 천을 귀인인데 팔짝 지지에 세 개의 귀인이 있었지만 부귀하지 못하였고 겨우 의식만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명이다. 천덕귀인은 월지를 기준으로 일간지와 시간지를 대조하여 찾은 귀인으로 일간이 제일 아름다운데 연간지나 월간지는 천덕귀인으로 삼지 않으며 월덕귀인은 월지 기준으로 일간과 시간을 대조하여 찾는다. 일간지가 제일 좋고 연간이나 월간지는 월덕귀인으로 인정치 않는다. 명중 천덕 월덕귀인은 모두 청귀의 의미를 나타내며 위인이 인자하고 총명하여 마음이 성량하고 복용하기라며 출세하여 이름을 빛낼 기회가 많다. 여명은 더욱 선량하고 현명하고 자애로움을 나타낸다. 천덕 월덕귀인은 태양과 달의 밝음이 자신을 보호하여 주는 것을 암시하므로 좋은 운은 더욱 좋게 증가시키고 한 사람의 부귀 빈천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좋은 운은 금상첨화격으로 그 길한 작용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의미로서 팔자오행의 운세가 아름답지 않다면 천덕 월덕귀인이 있다 하여도 그 작용을 할 수 없다. 천덕 월덕은 모두 선량하고 법을 준수하며 일생 시비가 적고 무용중 흉함이 감소함을 나타내는데 명국에 천덕 월덕이 있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우며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시비를 짓지 않고 이 의외의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명국의 부귀명이 아니라 하여도 최소한 안정적이고 청빈한 삶을 산다고 본다. 천덕 월덕 귀인은 마음이 부드러우니 일평생 좋은 일을 하고 적선을 잘하며 이러한 적선의 음덕을 잘 안다. 팔자의 정인이 당령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은 더욱 명확하다. 또한 천덕 월덕은 장수의 별로서 봉흉하길 하는 별이며 흉사를 제거하는 길신이다. 갑일가는 인, 을일가는 묘, 걸로 병화는 사, 정화는 오, 무는 사, 기토는 오, 경금은 신금, 신금은 유금, 임수는 해수, 개는 자. 관록과 의식을 의미하는 부를 형통하고 길신이 록이 있으면 기라고 기신이 녹이 있으면 불길하다. 복록이 많고 장수하고 공무원 공적지위 공무집행 국가공무원의 대우 부하통설 사회적 권위의 보장 질서와 규범의 준수 노력한 이상의 소득 출세 등을 나타낸다. 형충되면 길이 흉으로 바뀌며 특히 충을 당하면 직업 이동과 이사도 자주 하게 된다. 편인과 같이 있으며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지만 13세를 전후로 하여 부친과 이별하는 하며 폐가 한다.
사주에 걸록과 역마가 많으면 성질이 쾌활하고 교제도 넓고 외교에 능하다. 사주에 재성과 걸록과 도화가 있으면 처덕으로 출세한다. 여자는 용신이 걸록과 함께 있으면 남편의 신체가 건장하고 부귀하다. 걸록의 공망 11인 갑진, 을사, 병신, 정해, 무술, 기축, 경진, 신사, 임신, 계해, 일에 태어난 흉명이나 재관이 상조하여 흉변 위길하게 된다. 걸록이 월주에 있다면 자립심이 강하고 형제는 자수성가하며 여명은 맞벌이를 한다. 일주에 걸록이 있다면 독립심이 강하고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성공도 하나 애정 문제로 애로가 많다. 역마 일지가 인호술이면 신금, 일지가 신자진이면 인, 일지가 사유축이면 해수, 그리고 일주가 해묘이면 사화. 올해 역마야. 역마는 분주함과 이동, 외출, 여행, 출장, 전직 등의 이동과 관련한 별로서 명궁 중에 역마가 있다면 일생의 변동과 이동이 많다. 팔자 중에 역마가 많으면 이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동이나 변화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으며 일생 불안하고 동분서주하며 바쁘니 마음과 몸이 모두 잘 피로해진다. 또한 팔자 중 역마가 충을 당하면 예를 들어 신금이 역마인데 인목이 있다면 인신충하니 이것은 일생상의 다른 역마보다 그 충동함이 크다. 어린아이 사주에 역마가 봉충하면 대개 아이는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 증세가 있다. 대운이나 유년에 역마를 봉하면 이를 역마운이라 하는데 그 대운이나 그 해에 사업이나 환경상의 변동이 있고 혹은 외출의 시간이 긴데 예를 들어 출장이나 여행 휴식이나 혹은 직업상의 변동 등을 말한다. 여명은 팔자 중에 역마가 있음 좋아하지 않으며 더욱이 역마 봉충은 싫어한다. 2개 이상의 역마가 있다면 길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일생 사교 활동이 많고 분주하며 집 바깥에서 활동이 많으며 심히 부정이 되니 때에 따라 바람이나 외도나 외정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여명이 팔자 중에 역마가 있고 자묘 상형이 있고 일간이 걸록이나 제왕제를 얻고 함지나 목욕지를 만나면 모두 음탕한 명이라 한다. 사주명국의 역마는 이동과 유관된 것들을 의미하나 무조건 역마가 없다고 이동이 없다고 추명하면 안 된다. 추명상 많은 변화는 역마가 없어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직 역마로서 이동과 변동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사람은 팔자에 역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동이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동을 오직 역마에 의존하면 안 되니 후학들의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남명사주에 역마가 정제 위에 있다면 예를 들어 기축일주의 역마는 해수인데 이 경우 표면상 처가 근면하고 쾌활한 사람이며 부지런한 사람이며 동시에 비교적 먼 지방의 여자를 맞이함을 나타낸다. 혹은 여행이나 유학 등 외국에서의 만남, 국제결혼 등과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 혹은 무역업이나 운수업종 등의 종사자가 많다. 역마가 팔자명국의 희용신지에 있다면 변동으로 인한 기람이 많고 그 변동은
길하다고 만일 팔자의 기신에 해당한다면 그 변동은 흉한데 세운에서도 이와 같다. 역마를 볼 경우 반드시 역마성의 십신을 함께 살펴야 된다. 역마가 관살이라면 이는 공무로 인한 변동이 많고 편재라면 재물이나 사업상으로 인한 변동이다. 정인이라면 학문으로 인한 변동이거나 이나 주거로 인한 이동을 의미하며 나머지도 이와 같이 유추한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역마가 있으면 관직으로 인한 승진이나 변동이 많으나 일반 사람은 단지 본인이 심신으로 분주함을 나타낸다. 역마가 공망을 만나면 흉하다. 예를 들면 무술일주가 신금이 역마인데 갑술 순중의 공망이 신유가 되니 신금은 공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역마가 공망을 맞으면 명주가 일생 분주하고 노력함에 비해 얻는 것이 적다. 역마 위의 간지가 경신금이라면 이를 마두대검이라 하여 대개의 군인이나 무관으로 이름을 날리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이 많다. 일간이 갑은 사, 을은 오, 병은 신, 정은 유, 무는 신, 기는 유, 경은 해, 신은 자, 임은 인, 개는 묘. 문창귀인, 지혜와 총명을 의미하고 기억력도 좋다. 재덕을 겸비하고 인격도 있고 풍류심도 있다. 용모가 수려하고 글공부를 좋아하며 이름을 떨친다. 때에 따라 문창성도 봉흉하기의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일지가 문창성인 자, 즉 병신, 무신, 정유, 기유, 이민, 계묘, 일주는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총명하고 학문에 정심한 자가 많으며 사회에 나와 그 학력이 대졸자 이상이 많다. 일반적으로 문창성에 있는 자는 학력이 높다 하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학력이 높지 않은 사람 중에도 문창성에 있는 자가 많은데 이것은 한 사람의 학력을 문창성으로 판단함은 경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문창성이 공망, 형충 합되지 않고 길성에 해당되면 글을 잘하고 총명하다. 화계와 같이 있으면 문창과 학문 연구가 창의가 학문이나 예술을 출세하고 특히 특허, 육성, 예술 활동, 저서 활동으로 성공한다. 인수를 만나며 예술 방면에 크게 성공한다. 학당, 일간, 간목은 해수, 을목은 오화, 병은 인모, 정은 유, 무는 인, 기유, 경사, 신자, 임신, 계묘. 학문 출세의 길성으로 글재주가 있으면 총명하며 이름을 멀리 떨친다는 것으로 석사, 박사, 학위수여, 학문의 재능, 성적 우수, 대학 교수 등의 학자와 학문과 관련이 있다. 금여 갑진, 을사, 병미, 정신, 무미, 기신, 경술, 신해, 임축, 개인. 성질이 유선하고 온화하며 용모는 부드럽고 단정하며 행동거지는 절제가 있고 항상 웃음이 넘침으로 대중의 신망과 명예와 재물을 획득한다. 현명한 처첩을 얻고 자손은 번창하며 처첩이 서로 도우며 남녀 모두 결혼운이 좋아 행복하게 살게 되는 길성이다. 일시에 있는 것은 제일 길하다 하고 일시에 모두 있으면 더욱 아름다우며 평생 편안하다.
사절지에 있으면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으며 시비가 일어나고 고진과 만나면 이항 또는 승도, 외교원의 명이다. 식신과 만나면 성망과 명예가 있고 역마와 만나면 발복한다. 여성은 미인이고 결혼운이 좋으며 부부 또는 귀명으로 남편의 운을 내조하여 발달한다. 암록 갑은 해, 을에 을술, 병신, 정미, 무신, 기미, 경사, 신진, 임인, 계추. 숨은 복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천복을 타거나 평생 금전운이 좋다 하고 성질이 온후하다. 한평생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사회적 명예를 얻으며 위기에 처해 있어도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 개기치 않은 행운이 이르고 흉한 일을 만나도 길로 전환시키며 영리하며 솜씨가 뛰어나다. 또한 재간이 뛰어나고 손재주가 있어 다투어 쓰기를 원하는 이가 많다. 화계, 인후술은 술, 신자지는 진, 사유축은 축, 해면미는 미. 화계는 높은 것을 의미하고 고독함과 예술의 별인데 지혜가 뛰어나고 언행이 기이하며 예술적 재능과 문장이 뛰어나 고독성을 면하기 어렵다. 명국 중에 화계가 있으면 현학과 같은 선비학에 흥미가 있으며 종교, 불교, 무속, 기공, 전복, 천문 등의 종사자가 많으며 화계가 있는 여명은 신앙인이 많다. 화계는 예술을 말하는데 대개 구류술업가에 많으며 전복가에 화계가 있다면 대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 화계는 고독을 의미하니 항상 마음이 고독하고 더럽고 어두운 것과 거리를 두고 학문에 흥미가 있다. 명국 중에 화계가 있는 자는 학문을 좋아하며 명국 중에 화계가 2개 이상이고 어떻게 2개 이상일 수 명국 중에 화계가 있는 자는 학문을 좋아하며 명국 중에 화계가 2개 이상이고 팔자가 좋지 않으면 육신상의 고독을 의미해서 대개 승도의 사람이 많다. 또한 화계가 공망을 맞으면 총명하나 마음이 공허하고 초탈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고 자식 두기가 어려우니 역시 승도의 사람이다. 화계의 본성은 충실하고 선량함을 나타내며 만일 화계가 2개나 2개 이상이면 좋은 기회를 잘 놓친다. 정인이 화계 위에 있으며 학문으로 성공하고 관성마저 투관되어 있으며 행정관이 틀림없다. 명국에 화계가 있고 식신이 많거나 혹은 상관편인이 많으면 이는 의복가이거나 아니면 작가가 많다. 월주에 있으면 형제와 불화하고 풍파가 많으며 일찍 고향을 떠나 살고 일주에 있는 자는 승돌에 들어갈 수 있다. 화계가 일지에 있고 충국에 있으면 철을 극하지 않으며 부정하거나 남편을 극하는 철을 둔다. 일지에 화계와 양인이 같이 있으면 처녀와 결혼하기는 어렵고 결혼해도 이혼하기가 쉽다. 시주에 있으면 문학, 예술가로 명성을 날리고 시상에 있고 술술, 미미, 진진 또는 축축이며 고적한 생활을 한다. 여자는 관성 또는 일지에 있으면 남편이 고독한 사람이다.
도화가 있고 칠사를 띠면 기술적 업무를 영위하며 정관을 띠면 종교의 수장이 된다. 양인이 두세 개가 겹치면 농화 또는 중풍에 걸리기 쉽다. 묘에 해당하는 복수의 명이며 예술로 복을 이루나 육친을 등지고 관리가 되어도 승진 발달이 적다. 특히 나를 극할 경우. 끝.